결론적으로 버터 다이어트는 엄격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병행하지 않으면 체중 감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찔 수 있어요. 요즘 버터 다이어트 영상이 정말 많아졌죠? 저도 압니다. 버터가 건강에 좋다는 말, 지방은 살을 찌우지 않는다는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카니보어를 시작할 때 버터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하루에 50g에서 100g은 우습게 먹었고요. 국산 버터, 수입 버터, 가염, 무염, 발효 버터까지 한동안은 안 먹어본 버터가 없을 정도니까요. 근데 오늘 저는 그 버터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정확히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버터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버터가 좋은 식품인 건 맞아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체중이 오히려 늘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심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저도 직접 겪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버터 다이어트가 아무에게나 맞지 않는지,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버터를 먹는다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버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밥, 빵,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는 분, 야식이나 간식을 습관처럼 드시는 분, 식후에 꼭 뭔가 달달한 걸 찾게 되는 분, 밥 먹고 나서 자주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한 분, 이런 분들은 식습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버터는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재밌는 건 이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빵이나 떡,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즐겨 드시는 분은 혈당이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자꾸 허기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간식을 찾게 되고 야식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생활이 이어지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피부 트러블도 따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버터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터를 먹고 나서 여드름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혹은 요즘 왜 이렇게 설사를 자주 하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저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그게 버터 때문인 줄 모르고 한동안 그냥 먹었습니다. 사실 버터가 나쁜 게 아니라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버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줘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오히려 망가지는 것처럼 버터도 식단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은 살을 안 찌운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방을 먹는다고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지방을 저장하라고 지시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인데 지방을 먹을 때는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심지어 몸에 저장해뒀던 체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지방 분해가 바로 막힙니다.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섭취한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해요. 같이 먹은 지방도 마찬가지로 저장됩니다. 이게 살이 찌는 구조예요. 일반적인 키토 식단에서는 하루 순 탄수화물을 20에서 50g 이하로 제한합니다. 순 탄수화물은 총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수치인데요. 그런데 밥 한 공기에만 탄수화물이 65에서 7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어도 이미 기준을 넘어버린 거죠. 키토시스, 그러니까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그 상태에서 바로 빠져나오고요. 다시 돌아오는데 또 며칠이 걸립니다. 더 문제는 탄수화물은 조금만 먹어도 더 먹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다시 떨어지고 그게 또 탄수화물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3년 동안 키토제닉을 했는데 탄수화물 자체를 줄이는 건 됐어도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탄수화물 갈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카니보어를 시작하고 나서였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버터 다이어트는 엄격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병행하지 않으면 체중 감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찔 수 있어요. 버터를 먹는데 탄수화물도 같이 먹고 있다면 지방을 저장하는데 버터가 기여하는 셈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탄고지나 카니보어에서는 지방은 양 제한 없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버터는 렌더링된 지방입니다. 렌더링이란 게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삼겹살을 구울 때 팬에 고인 기름 보신 적 있으시죠? 고기나 지방 덩어리를 가열해서 녹아 나온 액체 형태의 기름이 바로 렌더링된 지방입니다. 버터도 마찬가지예요. 우유에
이게 지방 성분을 분리하고 가공한 것이라 본질적으로는 액체 지방입니다. 고체처럼 보여도 입에 넣으면 바로 녹잖아요. 우리가 버터를 먹고 윗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액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액체 지방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소화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담즙을 분비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되다가 지방이 들어오면 소장으로 분비되어 지방을 잘게 유화시켜서 소화효소가 분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해가 끝나면 담즙은 대부분 소장 끝부분, 회장에서 다시 흡수돼서 재활용됩니다. 그런데 지방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담즙이 감당을 못하고 일부가 대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대장에는 담즙산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담즙산이 여기 닿으면 대장세포가 염소이온을 장 내강으로 분비하고 염소이온을 따라서 삼투압 원리로 수분이 장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물설사예요. 저도 카니보어 초반에 지방 섭취를 늘리려고 팬에 남은 기름을 접시에 담아서 따로 다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물설사를 자주 했는데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렌더링된 지방을 한꺼번에 많이 먹은 게 원인이란 걸 알게 됐죠. 버터도 똑같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담즙이 처리하지 못한 지방이 대장으로 내려가고 그게 물설사를 유발합니다. 설사 얘기를 했으니까 피부 트러블도 짚고 넘어갈게요. 버터는 우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당이 제거되긴 하지만 소량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유제품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 미량의 유량에도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카제인 단백질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버터에는 카제인이 아주 적게 남아있지만 유제품 민감도가 높은 분들에게는 이게 피부 트러블이나 소화 불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버터를 하루에 끼니당 10g에서 15g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어떤 날은 아예 안 먹기도 해요. 대신 지방이 풍부한 부위의 고기를 충분히 먹습니다. 차돌, 양지, 우삼겹, 지방이 많은 다짐육 같은 것들이요. 이런 부위를 먹으면 버터를 따로 먹지 않아도 몸에 충분한 지방이 들어오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확실히 버터를 많이 먹었을 때보다 속이 더 편안하고 영양이 꽉 채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인터뷰했던 앤서니 치피 박사도 버터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숀 베이커, 캔베리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모두 지방 대부분을 질 좋은 소고기에서 직접 섭취합니다. 결국 가공 없이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면 팬에 남은 기름은 어떻게 할까요? 이 기름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요리하고 남은 기름은 유리 용기에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요리할 때 버터나 식용유 대신 쓰시면 됩니다. 요즘 버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하면 따로 살 필요도 줄고 낭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자주 나시는 분이라면 당장 이것부터 해보세요. 첫 번째, 팬에 남은 기름을 한꺼번에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버터를 한 번에 많이 먹지 말 것. 세 번째, 우지나 라드 같은 녹인 지방도 양을 줄일 것. 네 번째, 대신 고기에 붙은 지방을 씹어서 먹는 방식으로 지방을 섭취할 것. 이렇게 하면 담즙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에 맞게 지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사 없이 지방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버터 자체가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지금도 먹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보이는 것처럼 버터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메시지는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버터는 좋은 지방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고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소화 기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터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찌고 피부가 나빠지고 화장실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버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혈당이 안정적인지, 소화가 편한지, 그게 먼저입니다. 버터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보였습니다.